저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우리가 굳이 단점이나 뭐 누구 하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욕하는 이거 하지 말고요.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우리에게 축구의 재미와 어떤 감흥과 보람과 설렘을 줬잖아요. 이런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어설픈 비평보다 박수, 환호, 응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side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Now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에 부임한 이후에 가장 재밌는 경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1대 0, 그러니까 한 골, 그것도 심지어 페널티킥 골, 그것 이상의 재미와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 전이었습니다. 기록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슈팅 22개 했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도 6개나 있었고 골대도 3번이나 맞추고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뭐 점유율,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팀 전체 패스 성공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잘 풀어갔고 주요 선수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 모두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면서 아주 좋은 그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아주 강력하게 상대를 몰아붙였던 손흥민 선수의 의욕적인 스프린트, 그리고 우리가 미드필드와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 이날 이제 황인 선수가 빠지면서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조규성 선수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앞쪽에서 1차적인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 수비 범실 유도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줬죠. 오른쪽에 황희찬,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 조규성. 그리고 손흥민하고 황희찬 선수는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최전방 3톱의 어떤 적진 압박이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날 중앙에 3미들, 중앙 공격 미드필더에 이제 이재성이 나왔고 그 아래쪽에 황인범, 그 아래쪽에 정우영, 이렇게 세 선수가 뛰었는데 이 세 선수는 뭔가 좀 종적으로 구분을 해도 좋을 정도의 어떤 역할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정우영 선수가 최후방에서 이렇게 그 권경원과 김민재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최후방에서 볼을 뿌려주는 그런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황인범 선수는 조금 앞쪽에서 움직이던 이재성 선수와 정우영 선수 사이에서 정말 이날만큼은 거의 황드리치였어요. 모드리치였습니다. 패스, 뭐 탈압박, 압박, 뭐 슈팅, 뭐 다양한 거의 모든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더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량을 정말 다 쏟아내면서 와, 황인범이 이 정도였어? 이런 그 평가를 나오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시리아전 중거리 슛 골 터진 이후에 뭐 이란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요. 황인범 선수가 와 정말 가면 갈수록 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눈길을 빼앗긴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황인범 선수에게 최고점 주신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소파스코어에서 준 평점도 이 두 선수에게 굉장히 높은 평점이 매겨졌는데요. AI 평점이긴 합니다만 손흥민 8.4, 황인범 8.2. 골은 사실 1대0밖에 안 난 경기,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1대0이 난 경기에서 AI 평점 스코어가 이렇게 고평점이 나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팀 전체 평점이 7.35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세부 수치에서 뭐 아쉽게 결정을 못 지어서 골은 우리가 많이 뽑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세부 수치에서 뭐 터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패스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 뭐 키패스 6번, 슈팅도 여러 번 했는데 골대 2번 맞히고 뭐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상대와 경합하는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이 이겨냈고 이런 손흥민 선수와 또 황인범 선수가 보여주는 수치들이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경기를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이번에 굉장히 약화된 채로 왔습니다.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마르 압둘라만이라고 그 폭탄머리한 그 천재 선수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 친구도 나이가 30 됐죠. 예. 최근 2년 동안 부상 때문에 무릎 인대가 나가가지고 그 회복한 이후에도 계속 부상이 재발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선수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빠지고 하면서 안 그래도 좀 약해진 그런 전력의 팀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 가운데 4명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귀화시켰던 파비오 리마 선수도 한국까지는 왔다가 부상 때문에 다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날씨까지도 지금 두바이 날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두바이 30도더라고요, 날씨가.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지금 한 3도 4도 이 날씨에 뛰니까 선수들이 초반에 얼어가지고,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이른 시간에 골이 터졌다면 정말 대승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압도적으로 경기를 우리가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워낙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날 그 이스마일 마타르 선수가 선발 출전했잖아요. 이 선수도 워낙 부상자로 이탈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임시 방편으로 뽑은 선수입니다. 반 마르바이크 감독 부임 이후에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불러서까지 선발로 기용을 할 만큼 지금 그렇게 퀄리티 있는 선수의 풀이 다 고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라비아인트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풀백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도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아쉽긴 해요. 우리가 골을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압도를 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서도 한 골도 못 넣고 비기거나 막 진 경기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약팀들이라고 할 때. 이번에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비록 PK 골을 하더라도 굉장히 값진 그런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막판으로 들어갈 때 이제 교체 아웃이 됐던 김민재를 빼고 이제 박지수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근육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근육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회복이 보통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좀 커진다면은 다음 경기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오늘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비도 수비입니다만은 본인이 앞에 공간이 보이니까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공격수처럼, 그때 언제였죠? 후반이었나요? 박스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본인이 슈팅은 안 하고 이제 패스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 생각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랬는지 마무리까지 짓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역대 이런 수비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갖출 걸 다 갖고, 스피드도 있고 피지컬도 있고 또 공격 가담 능력, 득점력도 갖고 있고, 또 소속팀에서 3백의 스위퍼 역할도 거뜬히 해내지만 대표팀에 와서는 포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본인이 좀 더 전진해서 수비를 하는, 그 상대 어떤 스피드인 선수까지도 전담 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루두루 다양한 모습 보여주는 센터백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다른 경기장에서 레바논 원정 이란이 경기를 했는데요. 와, 이거 이란이 레바논에 잡힐 뻔했거든요. 근데 90 플러스 1분에 아주문이 동점골을 넣었고 90 플러스 5분에 노로라이가 역전골 넣으면서 2대1로 이란이 정말 대역전승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보면 거의 수치가 레바논 유슈팅 하는데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한 거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몰아붙였는데 골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를 기어이 이란이 추가 시간에 역전을 시켜놨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2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저는 이란이 역전승한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1위하고 2위하고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1위 하나 2위 하나 뭐 차이 없습니다. 3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위하고의 어떤 승점 차, 우리가 1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3위하고의 격차를 벌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레바논이 만약에 이란을 잡았다면 우리가 조 1위로 올라는 가지만 3위 레바논하고 승점 차가 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 그림에서는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2선과 3선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너무도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점점 더 물론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규성 선수가 됐든 황의조 선수가 됐든 앞쪽에서 일부 타겟맨으로서의 역할, 뭐 볼을 받아주고 지켜주고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사이드로 벌려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이 역할을 지금 황의조뿐만 아니라 조규성 선수도 오늘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최전방을 끌어줄 수 있는 선수의 역할이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선자원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황희찬, 뭐 이재성, 손흥민 뭐 이런 선수뿐만 아니라 벤치에 있는 선수들 역시도 우리가 풀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좋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의 강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황인범하고 이제 정우영 선수의 역할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라볼피아나 에서의 움직임처럼 사실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서 본인이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앞쪽으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 근데 약간 오늘은 정확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역할에 굉장히 지금 적응을 완벽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앞에서 황인범 선수가 수비하고 공격적 사이 공간을 완벽하게 잘 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를 통해 짧은 패스, 낮은 패스를 통해서 찔러주는 역할들을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황인범의 특징은 볼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전진하고 드리블 치거나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원터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연되는 시간 없이 공격 전개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숙성이 된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강팀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축구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경기였다는 거죠. 자, 이라크는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화요일 밤 12시죠? 예, 화요일 밤에 그때도 많이 또 응원 보내주시면 선수들이 그때는 우리 팬들의 모습이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힘을 얻고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TVN 보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경기에서 중요한 찬스를 놓쳤던 여러 선수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경기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아까워는 해도 와 어떻게 그걸 왜 못 넣냐 이럴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정말 손흥민이 아니면 아예 만들지조차 못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번리전골 재현하는 것 같았던 그 질주는 정말 예술이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장 트랙을 다 돌면서 모든 팬들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눈 맞추고 하면서 팬 서비스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까지 가는데 굉장히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도 재밌을 거예요.